3학년 1학기 첫 단원은 제곱근입니다.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즉 x가 제곱되면 a일 때 그때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라고 이제 책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2라는 숫자나 혹은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각각 두 번씩 곱하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두 번씩 곱하면 그 결과는 4가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구조는 우리가 보통 제곱이라고 그러고, 반대쪽으로 실제로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를 두 번 반복적으로 곱했더니 그 곱이 4일 때 그 수를, 여기는 이 수를 우리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줘요. 자, 어떤 의미인지 다른 거하고 간단히 연습해보면,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를 반복적으로 두 번 곱했더니 9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다면 반대를 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9는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야 나오는 숫자입니까? 를 물어보는 게 제곱근입니다. 그럼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야 9가 되죠? 라고 물어보면 바로 떠오르는 숫자는 플러스 3이 있어요. 근데 플러스 3을 두 번 곱하면 9가 되겠지만,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한,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해서도 9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9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거라는 얘기죠. 플러스 3을 제곱하면 9가 됩니다 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됩니다 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저기 있는 플러스 3을 9의 제곱근 중에도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 이라는 단어로 불러져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음수인 거니까 음의 제곱근, 이게 단어는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준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숫자를 바꾸어서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수가 25분의 49라고 합시다. 25분의 49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어떤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반복적으로 두 번 곱했더니 25분의 49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야 25분의 49가 됩니까? 이걸 구하는 과정이거나, 또는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숫자 x를 두 번 곱했더니 이게 25분의 49가 되더군요. 그럼 그 x는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5분의 7을 25분의 49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5분의 7은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주게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개입니다. 똑같은 절대값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2개 나오겠죠. 근데 만약 0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럼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서 0이 되는 숫자는 한 개밖에 없죠. 그 숫자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어떤 숫자를, 같은 숫자를 반복적으로 두 번 연속 곱했더니 답이 음수가 되더군요. 그런 숫자는, 그렇죠, 없습니다. 0개예요. 그런 수는 우리가 배웠던 실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같은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고, 0의 제곱근은 0 1개, 음수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0이 된다. 그럼 선생님 아까 음의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음의 제곱근과 음수의 제곱근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라고 말했던 게 이 말과 좀 헷갈리거든요. 음의 제곱근은 제곱근 중에 부호가 음수인 거고, 음수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음의 제곱근은 존재하는 값이지만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이 표도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이 루트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이제 배울 텐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이런 걸 했었어요.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9가 되더군요. 그럼 그 x를 구하시오. 그러면 x는 9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9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3은 9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었는데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3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수는 얼마죠? 라고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머리가 나빠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는 게 있나 라고 찾아보니 이 값이 우리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겁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으로 정의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그게 어떤 거죠? 라고 물어보면 중2 때 우리가 유리수라는 걸 배웠죠. 근데 그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수와 그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죠. 근데 중2 때는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았었나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근데 이 정수 아닌 유리수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한소수와 하나는 무한소수. 근데 그 무한소수 중에서도 우리는 순환소수라는 거를 이제 배웠었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대표적인 게 뭐 파이 이런 게 있었어요. 3.14라는 원주율을 나타내는 그 숫자가 실제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죠. 근데 순환소수까지는 뭐로 표현이 되죠? 분수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유리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걸 분수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중에 결론이 뭘로 바뀌냐면 이 숫자가 무리수라는 걸로 바뀌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섞은 게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값인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이 뭐냐면요. 어떤 x를 제곱해서 3이 된다면 그 숫자가 분명히 양수의 제곱권이라 답이 두 개가 있을 텐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답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아무리 떠올려도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없는 거는 어디 범위 안에서 없냐면 유리수 범위 안에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라는 숫자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그 만들 때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여기 지붕처럼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고 그 안에 숫자 3을 써요. 그 약속된 기호입니다. 플러스 루트 3을 두 번 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여기 지붕 안에 들어있는 3이라는 숫자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약속된 기호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두 번 곱하면 이 지붕 안에 들어있는 3을 만들겠다라는 약속된 기호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곱해서 이게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인가? 이게 제곱수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갖다 붙이셔서 그 숫자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란 얘기죠. 어떤 수를 제곱했어요. 그랬더니 2가 됐네요.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그렇죠. 우리가 배운 숫자에서는 없어요. 이게 무리수기 때문에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약속된 기호를 쓰는 거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왜 두 개? 양수기 때문에. 양수의 제곱권은 두 개. 그 안에 루트라는 기호를 쓰고 그 안에 저 숫자를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이며 이 플러스 루트 2는 2의 양의 제곱근이 되고 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음의 제곱근이 된다.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데 숫자를 두 번 쓰기 귀찮아서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줄여서 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앞으로는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제곱수가 아닌 경우는 루트를 씌운다라고 말하며 기호로는 루트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죠. 보통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써지는 게 루트이며 영어식 표현인데 루트. 근데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제곱근 또는 근호라고 부릅니다. 제곱근으로 만들어져 있는 근호라의 줄임말 근호. 그래서 루트라는 단어를 당연히 많이 쓰는데 루트와 제곱근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숫자를 읽을 때 뭐라고 읽습니까? 그러면 루트 5라고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제곱근 5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보면 A가 0 또는 어떤 수의 제곱근일 때 A의 제곱근을 근호로 사용하자고 나타낼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싹 다 지워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숫자들이 있죠. 만약 이 숫자에 내가 루트를 씌운다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 그러니까 저 숫자에다가 내가 루트를 씌운다면, 근데 루트 1은 의미상 뭐냐면 이 루트 1은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예요. 그럼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굳이 루트를 씌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그냥 1, 2라고 쓰게 되고, 루트 1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인 것. 근데 이 숫자는 뭐 간단하게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루트 4가 되면 루트 4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인 것. 그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수인 숫자 보이죠? 2 있잖아요. 2와 루트 4는 결론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같은 숫자일 때 이렇게 복잡하게 루트를 씌우는 것보다는 안 씌우는 게 편하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만약 제곱수가 되면 그때는 루트를 씌우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제곱수를 처리해서 자연수나 정수 형태로 바꿔 쓴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은 제곱수가 아니지만 루트 9는 제곱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루트 9보다는 3이 좀 더 자연스러운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제곱의 성질은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루트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플러스 루트 3이겠죠. 앞에 기호가 안 보이면 걔를 제곱했을 때, 혹은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했을 때, 루트 3을 제곱했을 때,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을 제곱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더 빠르고 쉽게 계산하기 위한 규칙인데요. 첫 번째,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하면 플러스 루트 3의 정의가 뭐였죠?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플러스 루트 3의 정의는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수인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숫자는 답을 3이라고, 정의대로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음인 숫자. 제곱하면 3이라는 숫자가 약속된 숫자로 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루트 안에서 3을 제곱해요. 위에 있는 건 다르죠. 위에는 루트를 끼고 전체를 제곱한 거고, 얘는 루트가 아닌 안에 있는 숫자 3만 제곱한 겁니다. 그럼 얘는 루트 9인데 루트 9는 9의 양의 제곱근, 그럼 제곱해서 양이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수인 거니까 답이 얼마가 되죠? 네, 이 숫자도 3이 돼요. 밑에 있는 숫자는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 근데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어차피 답이 9기 때문에 위와 똑같은 답인 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루트 값이 루트 옆에 이제 제곱이 붙었을 때, 혹은 루트 안에 제곱이 붙었을 때는 답을 이렇게 계산할 때 정의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러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좀 줄이고자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익히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루트의 정의는 제곱하면 안에 있는 숫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루트와 제곱은 서로 없어지고 결론은 안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이 부호음은 어차피 양으로 바뀔 거라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가 답, 이런 꼴이 돼요.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가 답,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를 쓰려고 했더니 안에 있는 숫자가 답이 안 맞네요. 이런 경우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루트 바깥에 전체 제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네모가 답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내용이에요. 루트 안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건 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루트 안에 들은 이 숫자가 만약 양수라면이죠.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0보다 크다면, 그때는 제곱과 루트는 없어지고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네요? 그럼 그 양수가 답이에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써봤더니 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네요. 여기처럼 밑에 있는 것처럼 제곱과 루트를 지웠어요. 안에 있는 숫자를 쓰려고 했더니 안에 있는 숫자가 양이 아니고 음입니다. 근데 답은 양이 돼야 되니까 네모라고 자기 자신을 쓰긴 쓰는데, 네모라고 자기 자신인 마이너스 3을 쓰긴 썼지만 결론은 양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루트 1이 양수가 되면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게 답이 되는데 루트 1이 음수가 되면 제곱 루트는 지우고 안에 있는 걸 갖다 쓰긴 쓰는데 지금처럼 바깥에 마이너스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양수일 때 그다음에 음수일 때는 구분이 됐는데 0일 때는 구분이 안 되죠. 근데 0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면 사실 답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0은 그냥 보통은 책에 보면 여기다가 이제 등호를 붙여놔요. 네모가 0일 때도 이제 이 답과 자기랑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뭐 실제로 등호는 여기에 붙여도 되고 여기에 붙여도 됩니다. 어느 쪽 붙여도 상관없는데 둘 중에 한 군데만 잘 붙여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연습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잠깐 연습 문제. 뭐 요런 것들이죠. 쭉 뭐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들. 뭐 요 정도. 이런 걸 잠깐 본다면 43번 어차피 답이 음입니다. 그렇죠? 음수를 제곱하면 이건 양수가 되라. 양수가 돼서 크게 쓸 거 없고 루트를 전체 제곱하게 되면 안에 있는 숫자가 그냥 답이라고 그랬죠? 0.001. 근데 최종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0.001이 되고 44번은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를 씁니다. 썼는데 이제 물어봐야 돼요. 야, 너 양수니? 나 양수인데?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럼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이 46번입니다.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를 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규칙이에요. 제곱 루트 지운다. 그 안에 있는 숫자를 일단은 복사해 쓴다. 복사해 썼는데 이제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혹시 너 양이니? 나 양 아닌데? 그래? 그럼 너는 답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답을 양수로 쓸래? 라고 처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숫자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자일 때가 좀 복잡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이런 거 두 개를 잠깐만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잠깐만 예를 들어본다면 54번 문제. A가 양수일 때라는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곱 루트 지워지고 규칙은 안에 있는 숫자를 일단 복사해 씁니다. 그런데 물어봐야 돼요. 너 양수니? 그렇죠. A가 양수인데 3을 곱해도 어차피 양수니까 이 답은 양수네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 일단 복사해 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혹시 너 양이니? 얘는 음이죠. 음이면 바깥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정답은 5분의 1A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들. 자,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 일단 씁니다. 썼는데 이 숫자 양수인가 음수인가 물으면 이거 음수죠. 그러면 A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에다 4분의 3을 곱하면 음수입니다. 그럼 답이 음수면 뭐 해야 되죠?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A가 정답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것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를 갖다 씁니다. 썼는데 이 숫자가 양수면 그냥 놔두면 정답이에요. 이거 양수인가요? 양수죠. 그러면 A가 음수인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제로 양수입니다. 그럼 얘가 그냥 답입니다. 이 모양 그대로가 답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자, 네 번째, 이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소관계랑 별 차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오른쪽에도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저 그림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한 변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뭐 2였다고 칩시다. 얘도 한 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정사각형 넓이가 3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x를 제곱해서 2라는 넓이를 만들었으니 x값을 구하라면 2의 제곱근 중에 9가 양수인 거 도형이니까요. 루트 2가 정답이 될 테고 여기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라는 넓이가 나왔는데 그럼 이 3은 이 y는 3의 제곱근이겠죠? 그 중에 양수인 거 루트 3.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넓이가 큰 쪽의 정사각형이 한 변 길이가 크겠죠. 따라서 루트 2보다는 루트 3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은 2와 3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3이 더 크죠. 그럼 루트 2와 루트 3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루트 3이 더 큰 겁니다. 이쪽 단어는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내용 정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소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